연방대법원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2020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유세에서 군중들을 향해 쿠바 공산혁명 당시의 구호를 스페인어로 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정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뉴저지 에지워터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2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김진환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주 법원이 지난 26일 김진환 후보가 신청한 재검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강도 용의자의 유족이 시 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뉴욕주 등 여러 지방정부가 연방상무부와 연방법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상무부는 시민권 조항을 센서스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판결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보수적 대법관과 민주당 정권 당시 임명된 4명의 진보파 대법관이 4대4로 팽팽히 맞섰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파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센서스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조사에서 시민권 여부의 기본적인 질문도 못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센서스 일정의 연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들에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래 센서스 질문지 인쇄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한 대로 센서스가 연기되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스 참여 캠페인 시민단체 연합인 뉴욕 카운트 2020은 27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미국의 모든 거주자는 센서스에 참여하고 거주 지역을 대표할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를 확인시켜준 대법원의 결정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유세에서 군중들을 향해 쿠바 공산혁명 당시의 구호를 스페인어로 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가서 히스패닉계가 많은 공항 하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마침 이들은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 중이었습니다. 드블라지오는 자신이 노동자들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가겠다면서 문제의 스페인어 구호 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히를 외쳤고 이 구호는 혁명가 체 게바라가 외쳤던 것으로 카스트로 역시 이를 군중 집회 때 자주 구호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의회의 마이애미 출신 에네트 다데오 상원 의원은 어떻게 자유세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살인을 일삼던 게릴라들의 구호를 그것도 마이애미 같은 곳에서 외칠 수가 있느냐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더욱이 마이애미는 카스트로 정권 치하의 쿠바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오히려 반발만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비난이 계속 거세지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자신의 무지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정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7일 시코커스에서 열린 뉴저지 트랜짓 투자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피 주지사는 30일 자정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다가오는 독립기념일 및 피서철을 맞아 애꿎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불편함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가 잘못된 선택을 한 예산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부유세와 함께 총기 오피오이드 곰사냥 관련 세금을 늘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등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스티븐 스위니 상원 의장과 크레이크 코플린 하원 의장 등은 뉴저지주 세금이 이미 너무 많다며 주지사의 제안을 제외한 예산안을 지난 20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스위니 의장은 부유세 등을 끝까지 고집하는 머피 주지사에 대해 뉴저지를 고칠 구체적 계획이 없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지원에 차질을 일으키는 것은 차갑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엣지워터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2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김진환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주법원이 지난 26일 김진환 후보가 신청한 재검표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치러진 엣지워터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의 현장, 우편, 잠정투표 등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7월 1일 실시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검표 결과에 따라 예비선거의 승자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5살인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마이클 맥파트랜드 현 엣지워터 시장과의 초박빙 집전 끝에 22표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후보는 우편 투표 등 선거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재검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엣지워터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지난 2003년부터 민주당 소송이 시장을 맡아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강도용이자 지미 애치슨의 유족이 시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도 용의자로 수배를 받아온 애치슨은 지난 1월 22일 애틀란타 북서부에서 벌어진 체포작전 중 애틀란타 경찰국 소속 성김 경관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치슨의 유족은 지난 21일 시 정부를 상대로 자녀와 가족 양육을 이유로 $2천만 달러의 배상금 청구 소송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타냐 밀러 변호사는 성김 경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가족을 양육하는 두 자녀의 아버지의 목숨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비무장 상태인 애치슨이 투항하려고 할 때 성김 경관은 경찰청 규정을 어기고 애치슨의 얼굴을 쏴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국경을 넘다 붙잡힌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있는 시설 앞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텍사스 어린이 감금 시설 앞에 모인 이들은 감금 시설 앞에서 물과 기저귀를 가져와서 지금 당장 어린이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목요일 클린트에 있는 어린이 감금 시설 앞에 모여 가족은 함께 같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어린이 학대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엘파소의 어린이 수용시설을 방문한 법조인들은 적합치 않은 음식과 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수비대 당국은 아이들이 잘 돌보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아이들이 고열과 설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한 일반 시설로 옮기거나 부모와 재결합하여 합법적인 수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캠페인 책임자로 일했던 매나포트가 융자 사기 혐의로 뉴욕 법정에 출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푸른색 죄수복을 걸친 채 법원 경찰들을 따라 법정을 나온 매나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러시아 스캔들에 휩싸였고 금전적인 비리가 밝혀지면서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는 외국 로비 활동에 연루돼 정부를 속인 혐의와 법적 증인들에게 위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세금 포탈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날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국경선 어린이 감금센터에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약한 온라인 유명 가구 업체인 웨이페어의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거센 항의를 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가구 회사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센터에 20만 달러치의 가구를 공급 계약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보스턴 본사 앞에서 약 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은 어린이들을 부모와 격리하는 등 적합치 못한 시설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가구를 파는 데 급급한 업체를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공급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 어머니가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30분경 누군가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해 몬타 카운티 공원 입구에 세워진 미니밴에서 의식을 잃고 신음하는 쌍둥이 딸과 그들의 엄마인 테니아 캠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캠벨이 아이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잘못된 증언으로 무고한 농부가 무려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4월 내린 판결을 존중해 올해 70살인 멕시코 국적의 비센테 비나비다스에 대한 강간 살인죄 부과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나비다스는 26년 전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카운티 병원으로부터 받은 강간 증거가 충분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카운티 병원 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이 잘못됐다고 판정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진 3살짜리 남자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7일 오전 10시 30분쯤 38 애비뉴 선상의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파트 6층 창문에서 추락했는데 다행히 3층 발코니로 떨어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해 현재 노스쇼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뉴욕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단속이 7월 1일 시작됩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법안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끝으로 이날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합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단속되며 1회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 $500, 3회 이상 적발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성 고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하다 체포됐던 50대 한인 마사지사가 피해 여성들과의 피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대 한인 김모 씨는 코네티컷주 쉘턴의 한 스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제8회 뉴욕 오비 회장배 축구대회가 30일 랜달스 아일랜드 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오비 축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시니어부, 장년부, 청년부 등 총 3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 지역에서 총 16개 팀이 출전하고 선수와 가족 등 35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최원철 회장이 이끄는 중앙대학교 뉴욕 동문회는 26일 하버링스 골프 코스에서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골프 대회에서는 약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장학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BBMI에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쁘신 두 분과 함께해서 네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MI에서 한인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는 박세라입니다. 네,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환자들 의료 쪽을 봐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BBMI라고 하면은 어떤 약자예요?
BVMI는 영어로는 이제 Bergen Volunteer Medical Initiative인데요. 네. 저희가 한국말로 한다면 BVMI 의료봉사센터라고 네. 그 얘기하시면 돼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BVMI는 2009년에 시작된 비영리 기관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작한 계기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네.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시작된 기관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60명이 되는 의료진께서 어. 약 1,500명이 되는 환자분들에게 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2009년이면 이제 벌써 2019년 1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10주년의 어떤 행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어요? 사실 올해 9월에 저희가 그 네. 10주년 갤라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자리도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인 이제 무보험자 대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과, 정형외과, 심장학과, 피부과, 정신건강학과, 안과 오, 등 네. 여러 의료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서비스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피검사나 소변 검사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 그런 거를 통해서 네.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냥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거기에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의 어떤 의료 서비스처럼 어떤 원스톱처럼 이렇게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런 서비스를 그렇죠. 계속 받을 수 원스톱이라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네. 그 전문가들을 네. 그 닥터들을 그날 바로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건 아니지만 한 네, 한 같이 공간에서 보실 수가 예약을 있죠. 통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거기에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겐 카운티의 이제 한인들 이 저소득층의 어떤 실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한인 그 수가 지금 6만 3천 명이 된다고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한 10%가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한인분들 중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그 정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신분과 관련된 질문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신분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네.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들 기록에 혹시 남게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기록이 남긴 하지만 저희가 네. 그 기록을 다른 분과는 전혀 쉐어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도 공공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비영리 기관으로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서 저희가 그런 기록은 따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어떤 정부와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환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결과를 들으시면서 상담을 하시고요. 더 다른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네. 버겐 카운티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무료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또 다른 테스트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게 혹시 아까 뭐 60여 명의 의사분들이 계신다고 했지만 우리 한인 의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직 모집 중이에요. 아. 이 한인 건강 프로그램이 1월달에 시작해서 네. 이제 저희가 많은 한국 의사들이 좀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2부에서 또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 간호 전문가와 그리고 박세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나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